살아있는 인생 이규호의 사주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30세 젊은 미혼 여성인데요. 이분이 사업 성공에 대한 열망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면 사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연을 읽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규호 만세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규호 만세력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추석 연휴 끝나고 한 열흘 정도 지나면은 출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이규호 만세력입니다. 디자인이 아주 예쁘잖아요. 만세력이 나오면 제가 그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만은 PC도 가능하고 그리고 그 어플로도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하고 PC가 서로 연동이 되는 흔치 않은 만세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연이 길지만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동이 잦았습니다. 4살부터 27살까지 한 곳에 적게는 1년, 길게는 4년까지 밖에 머물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초등학생 때까지는 타이였지만 중학생 때부터는 제가 유학을 가면서 자의로 학교와 주를 1년마다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이런 미국 유학을 가신 것 같죠? 그래서 대학 졸업 후 취직을 해서도 1년마다 좋은 프로젝트를 찾기 위해, 그리고 연봉을 올리기 위해 이직을 했습니다. 어디를 가나 1년 정도 있으면 앞으로가 뻔했고, 이 정도면 볼장 다 봤다라고 생각하며 좀 더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경험을 쫓아 이동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대학까지 학창시절 내내 가만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을 왜 자꾸 건드리냐라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것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너무나 당연하게 그것이 제게는 가장 중요하고 재미있는 일이었기에 타인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고, 이에 따라 또래들의 관심사에 대해 어둡고 외모를 가꾸지 않아 잦은 조롱과 방해에 무시를 당해온 것이 그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 대해 본인들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고 아주 일반적인 사회적 기준과 권위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왜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저에게는 저의 스탠스가 합당하다고 말할 이유가 항상 있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오만하고 이기적이며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20대 중후반쯤부터 그러한 일들이 다들 방황하고 남들과 비교를 하며 자신의 위치를 찾는 시기였기에 겪을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걸 이해하면서 스스로를 좀먹던 피해의식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또한 저의 업이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어떤 거대한 흐름의 형태로 있었던 것이 뚜렷한 사업의 형태로 좁혀지면서 타인의 시선을 전혀 신경쓰지 않게 된 것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개개인에 대한 공감과 포용, 용서는 참 바보 같을 정도로 쉽게 하지만,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라는 집단에 대해서는 관찰 대상으로만 여기고 소통의 대상으로는 여기지 않는 점은 피해의식이 거의 사라진 지금도 부단한 노력을 해도 아직까지 바뀌지 않네요. 이를 통해 아실 수 있듯이 저는 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스스로를 깎아먹을 정도로 집중에 온 힘을 다하지만, 큰 틀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가차없이 관심이 떨어지며 게을러지는 성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성향을 타파하려고 20대에 부단히 노력했지만 돌아오는 건 남 좋은 결과와 번아웃, 그리고 주변에 어줍지 않은 시기, 질투와 구설이더군요. 현재 고민은 이러합니다. 앞서 살짝 언급드렸듯이 저는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엔젤 투자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 이름 포함해 준비 진행이 더뎌 참 답답합니다. 사업은 내년 여름경에 런칭하고자 하는 바람입니다. 시기가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있는 회사의 프로젝트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전부 맡아 열심히 임했지만, 위에서는 취할 것은 당연한 듯 취하고 프로젝트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솔직했던 저의 노력은 태도 문제로 기결시키더군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저는 애정을 갖고 대하던 프로젝트였는데 주변에서는 다들 이 프로젝트는 캐시카우용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말을 상사부터 동료한테까지 여러 번 들으니 제가 열심히 해봤자 시너지를 기대하기 어렵겠구나, 그리고 월급 외의 의미가 하나도 없구나 싶어 회사에서의 퍼포먼스가 현저히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이 제 삶의 의미상으로 가치가 크게 없을 것이라고 느끼는 순간부터 그저 귀찮기만 하고 최소한의 에너지만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월급을 받고 남의 일을 해준다는 게 이런 어중간한 삶의 반복이라는 것이 여느 때보다 강하게 다가와서
제가 제 사업을 하지 않으면 굳이 살 필요가 없다고 느낄 정도로 삶을 그만 살아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사업 준비 외의 모든 시간이 지루하기만 하고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더군요.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이 지독한 지루함과 주체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한 열망이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올해가 저한테 이런 시기인 걸까요? 올해가 이미 다 지나갔지만 저는 올해를 어떤 태도로 임했어야 하는 걸까요? 자,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나이가 30살이 됐는데 직장을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자인 계통에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주얼리 디자인, 보석 디자인 쪽을 일하고 있는데 내 사업을 결국 해야지 나와 다른 사람 일을 하는 것은 좀 무의미하다 이런 생각에 지금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앞으로 잘 되겠느냐 뭐 이런 내용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분이 갑술년 정묘월 무일 정사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행의 구성이 목기운이 돌, 화기운이 넷, 토기운이 돌, 금기운과 수기운은 없습니다. 지금 이 사주에서 보시면은요, 인성운이 4개가 있는데 식신상간운은 없거든요. 그러면 4개나 되는 인성운이 식신상간운을 극하잖아요. 금기운을. 근데 식신상간운이 뭐예요? 자식운을 나타냅니다. 이분은 자식운이 상당히 약해요. 건강운하고. 그러면 지금 나이가 30살인데 이분이 이제 뭐 요즘 사람들 늦게 결혼하니까 나이 결혼하는 시기가 뭐 30세, 34, 35 이런 식으로 늦어진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혼자 살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남자를 나타내는 목기운이 2개가 있는데요. 남자가 2명이나 되는데 왜 혼자 사느냐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겠지만 식신상간운이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35살 되기 전에 결혼하시길 추천합니다. 그런데 29살서부터 38살까지 대운을 보세요. 좌우충이죠. 지지충이고 19살서부터 28살까지는 추고 원진살이었어요.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에 해당하는 시기가 이성운이 안 좋죠. 이것은 이분에게 약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결혼해야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시면 갑진년, 을사년, 병오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이 사주가 그 화토목이 귀신이라고 봐야죠. 신강한 사주고 화토목이 귀신이에요. 금수가 용신이고. 여기서 잘 보세요. 대운에서는 39세 이후로 금수가 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릴 때 목화토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대운의 흐름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갑자대운 같은 경우는 지지에 수기운이 들어오지만 지지가 충이죠. 이럴 경우에는 좀 불리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29살서부터 38살까지 10년간이 지지충이라 그래서 다 안 좋은 게 아니라 또 용신운으로 들어와서 지지충이란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뭐 이성운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풀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한 방에 날아가는 걸 조심해야 돼. 한 방에 날아가는 거. 그런데 이 한 방에 날아간다는 게 여기에서 이 도화충이 발생할 때에는요, 특히 이성관계 이런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를 궁합 잘 맞는 남자를 그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1년운을 봤을 때 개묘년, 갑진년, 을사년, 병오년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는데요. 이 올해가 다 지나간 게 아니죠. 양력으로 내년 2월 4일까지가 개묘년이에요. 그리고 갑진년, 을사년, 병오년, 정미년까지 어때요? 1년운이. 기신인 목화토만 들어오죠. 그러면서 35세서부터 이 용신인 금기운이 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몇 년간의 운이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아요. 그 흘러가는 대운도 지지충이고 몇 년간의 운도 기신인 목화토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생각을 준비를 잘 하고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내가 꼭 독립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데, 그 무리한 투자,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쓰고 뭐 집 한 채 있는데 이걸 저당을 잡히고 뭐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은 좀 고생을 할 수 있다는 거,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사주가 재물적인 부분에서 사업 성공이 가능한 사주냐? 충분히 가능하죠. 대운의 흐름이 괜찮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30대보다는 40대가 훨씬 더 유리하게 진행이 된다는 거, 이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뭐 30살인데 직장을 조금 더 다니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30이 넘으니까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남자 관계, 내가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자를 사귀는 거, 이 점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있어서 사업보다는 그 경험, 사회적인 경험하고 남자 관계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사업을 한다면 그 35세 이후에 좀 빛을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30대 중반 이후에 그 승부를 걸어보는 거, 이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어쨌든 대운의 흐름상 봤을 때에는 본인은 초년기보다는 40 이후 중년 이후가 더 유리한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기운이 강해갖고요, 이런 사람들이 그 긍정적으로 나타날 때에는 열정이 아주 강한데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에는 그 다혈질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기운 강한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예술과 관련된 일, 이런 일에 종사하면 잘 맞는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 화기운 자체가 청년층을 나타내기 때문에 청년들이 뭐 밝고 화려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화기운하고 이런 예술을 추구하는 뭐 보석 디자이너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